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대로 주저앉기엔 너무 젊습니다. 걸을 수 있다는 게 꿈이지, 꿈. 살아가야 할 이유가 분명한 사람들. 사실 병원에서 매일 울었습니다. 눈물을 흘렸거든요. 저 아이와 함께 갈 날이 너무나도 많은데. 감각 저하에서부터 보행장애, 근력마비, 나아가 대소변장애까지 일으키는 척수질환. 치료는 신중해야 합니다. 환자가 조금만 신경을 건드려도 마비가 올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수술하는데 수술 전에도 굉장히 스트레스풀하고 수술 끝나고도 환자를 보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항상 최선을 다해서 보는 수밖에 없죠. 신중하고 정확한 처치로 환자를 마비에서 풀어낸다. 최선의 진료로 환자를 대하는 신경외과 전문의 심재현 과장. 현재 척추 수술을 앞두고 입원 중인 노곤심 씨. 막 넘어갈라 하고 많이 어디다 부닥치고 막 푸른물 천지고 그래요. 전신 감각 저하 때문입니다. 이 마비가 되고 요 끝을 엮고 그러더니 오늘 요새 일주일 동안 있는 게 요놈까지 마비가 왔어. 시방 두 개 다 뻣뻣하네 이제. 그러고 시방 여기 이거 일주일 동안 있어도 시방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기분이라. 요 뻣뻣했고 머리 화장실에 가면 조금 배가 꺼져야 된디 안 꺼지고 그대로 붕붕해. 화상을 입을 정도로 물에 데였지만 통증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몸의 균형 감각이 떨어져 보행장애도 왔습니다. 손의 감각도 둔해져 있었죠. 경추를 지나가는 경수신경이 척추관 주위 구조물에 압박됐기 때문입니다. 허리 쪽에서 오는 거는 대부분 이렇게 요통이 오면서 하지 방사통으로 오거든요. 방사통이 있다가 이제 힘도 또 떨어질 수 있지만 힘이 빠지는 형태로 떨어지는 거고, 경수신경에서 문제가 있으면 다리가 뻣뻣해지면서 균형 감각이 소실되면서 이제 마비 느낌이 오는 거죠. 문제가 생긴 곳은 경추 5, 6, 7번이었습니다. 경추는 여러 인대들로 지지되는데 그중 하나가 후종인대입니다. 하지만 후종인대가 뼈처럼 딱딱해져 척추관을 지나가는 신경다발, 즉 경수신경을 압박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유는 이제 이걸 잘라내고 여기 넓히는 방법이네. 네. 이 지금 누르고 있는 거를 다 제거하고. 요새 시대가 좋다는데 호수로 뭐 이어갖고 이거 갈궈낼 수는 없는가? 네, 호스로 넣는 방법은 없어요. 꼭 뚫어갖고 그렇게 잘라야 되더라. 네. 나 오남매 낳고 우리 애들 잘 사니 더 오래오래 살고 조금만 더 살고 싶어요. 네. 인대굴화증은 이제 뼈 뒤로 이제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돌처럼 딱딱해지는 병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디스크 수술하듯이 그렇게 수술을 해서는 이쪽 뼈 뒤에 있는 인대굴화증까지는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의 경우에는 뼈를 통째로 덜어내주고 디스크도 덜어내주고 거기에 뼈통을 넣고 이제 고정을 하게 됩니다. 신경외과 전문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환자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최선의 치료법을 논하기 위해서죠. 경험을 되살려 각자의 소견을 말하는 의사들.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치료 방법은 다양하게 있지만 그걸 갖다가 이런 토론의 시간을 가져가지고 하나로 정할 수 있는 거, 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든지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그래서 환자한테 가장 적절한 치료법이 뭔가 의논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미세 현미경을 이용해 경추신경을 누르는 구조물을 제거할 겁니다. 이는 신경 감시하에 진행되죠. 압박된 경추신경을 풀기 위해 6번 경추체 일부와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합니다. 수술에 신중을 기하는 심재현 과장. 이제 잘라낸 뼈 사이에 케이지를 넣어 골 이식을 한 후 금속판으로 고정합니다.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료진은 차후 경과를 지켜볼 겁니다. 이제 요 추부에서는
촉수, 중추신경이 아니고 말초신경의 신경근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할 때 그러니까 누르면서 뼈를 제거한다든지 인대를 제거하더라도 위압감이라든지 크게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척수신경은 중추신경이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려도 위압감이라든지 마비가 올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술할 때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신경 감시 장치도 같이 동원해서 그렇게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네. 기분 좀 어떠세요? 기분 좋아요. 하기 전에 이렇게 걷는 거 힘드셨잖아요. 예. 네. 그런데 물리치료 하루 2번씩 하고. 네. 그러니까 좀 기분 좋아요. 오늘은 저 지하실까지 막 그거 걸어서 저거 집 혼자서. 네. 사진 찍고 왔어요. 몇 개월만 지나면 저거보다 훨씬 더 좋아지실 것 같아요. 아직은 서툰 걸음입니다. 꾸준한 보행 훈련으로 걸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수술한 목에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3개월간 목 보호대도 착용해야 합니다. 우리 굴곡, 구굴 할 때 약간씩은 좀 떨어지긴 해요. 근데 이제 떨어지는 부분을 고정된 아래쪽, 위쪽에서 어느 정도 보상은 해줍니다. 그래서 많이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마음이 몸이 가버졌지요. 그러나 이번에 많이 울었습니다. 손질하고. 많이 울었다고요? 왜요? 나 죽을까 봐. 그래 우리 애기들한테도 엄마 살았다 빠이빠이 하고 텔레비 영상 보내고 그랬대요. 딸내들이 오면. 서형덕 씨는 2017년에 이어 2018년 2월 2차례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당시 통증을 호소했던 곳은 허리. 하지만 수술은 목부터 진행해야 했습니다. 후 경부통이 심해지고 전신 위압감이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원래 허리가 아파갖고 허리 수술하러 왔거든요. 그래 검사 도중에 제가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급히 검사를 하니까 허리보다 목이 더 심하다고 그래서 원장님이. 그래서 바로 앞에 사람 빼고 내가 들어가서 바로 했죠. 병명은 척추부 척수병증과 척추골절. 32년간 만성 신부전을 알아온 서형덕 씨에게 수술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장님 생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안 해주시면 저는 일상이 지금 없죠. 그 뭐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 해준다니까요. 두 군데 세 군데 갔거든요. 목이 찔러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니까 원장님이 해준다고 얼마나 반가운지 몰랐어요. 하지만 수술 후 걸어 다닌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안 쉬고요. 한 1km? 1km. 네. 1km 싸서 가죠. 정상인처럼 빨리 이렇게 못 가고. 네. 천천히 이제 가가지고 마비가 오니까 쉬었다가. 그래도 그 정도면 저는 만족합니다. 예, 왜냐면 계속 누워서 생활할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예. 못 일어나고 예. 휠체어 타고 다니고 예. 그럴 가능성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참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예. 5, 6, 7번 경추체는 제거해 골 이식술을 했습니다. 2번 경추부터 2번 흉추까지 골 유합술도 시행했습니다. 응급으로 환자 상태가 수술 당일 아침에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사지마비가 급속도로 진행한 상태여서 다른 이것저것 따지고 들어갈 그런 상태는 아니었고요. 응급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환자한테도 혹시나 나중에 차후에 내과적인 간이라든지 궁팥, 폐, 심장 문제 생길 경우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나 차후에 문제가 생기면 또 내과 선생님들, 훌륭한 분들 계시니까 같이 치료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현재 수술한 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목의 통증은 완화되고 근력도 늘어나 일상생활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지금 자세 굉장히 이렇게 그래요. 지금 아직 1년은 안 됐잖아요. 네, 그건 그렇죠. 한 1년, 2년 정도 경과 보면 훨씬 더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팔 힘은요? 팔은 이건 여기 아직까지. 악수. 아직
아직까지는 안 되는. 네, 신경이 마비가 와서 네. 지금 근육이 다 빠진 거거든요. 예, 요거는 좀 나은데. 근데 예. 요거를 어느 정도 회복을 하려고 보상적으로 하려고 하면 운동을 계속 하셔야 돼요. 운동을 계속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른 자세로 생활하는 겁니다. 목을 오랫동안 숙이지 말아야 하며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넘어지거나 하면 이 고정해놓는데 충격이 가해져서 다시 나사못이 빠진다든지 그렇게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서 걸어다니고 대신에 운동은 조심조심 많이 하시고 식사 잘 하시고. 예. 네. 말씀하신 잘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경추 2번부터 흉추 2번까지 고정을 했는데 그렇게 고정 범위가 넓어지면 아무래도 움직임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놔두는 경우에는 마비가 계속 진행을 한다든지 낫지 않고 계속 침상 생활하고 아니면 휠체어만 타고 다닌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어느 정도 움직임이 저하되는 걸 감소하더라도 이렇게 고정을 꼭 필요한 경우이죠. 올해 11월 집안일을 하다 허리를 다쳐 입원한 안재갑 씨. 현재 대소변 장애가 있을 정도로 신경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오늘 수술을 허리 아프시고요. 그 다음에 대소변도 좀 찔끔찔끔 보시고 잘 안 나오시고 그 다음에 다리 올라갈 때 힘 없으신 거 맞나요? 계단 올라갈 때 힘이 없어가지고 손 힘으로 올라가요. 손을 잡고 손 힘에 의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말총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대소변 장애까지 생기는 경우를. 근데 말총증후군 시작 정도가 아닐까 싶어서 수술도 지금 저 입원한 지 며칠 안 된 상태에서 빨리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3, 4, 5번 요추 골절, 특히 4번 요추의 골절이 심각했습니다. 집에 공사할 일이 있어가지고 저 세멘트 그 레미탈이라 해가지고 40kg짜리 그 50푸대를 옮기는 바람에 허리 척추에 무리가 가가지고. 평소 골다공증이 있는 상태에서 허리에 무리를 가해 골절이 생긴 겁니다. 수술은 큰 수술이 될 겁니다. 요추 2번부터 천추 1번까지 척추를 고정하고 골 유압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경 압박 증상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단순하게 시멘트 시술을 한다든지 통증 시술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갖고는 환자의 힘이 떨어진 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뒤에 있는 뼈를 제거해주고 앞쪽에 신경을 압박하는 뼈, 디스크를 다 제거해줘야지 환자의 증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박화성 원장도 수술실에 들어왔습니다. 척추 수술팀의 수장으로 풍부한 경험을 살려 어려운 수술을 풀어나가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팀워크가 되어 있다는 거죠.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선생님들이 같이 의논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같이 반성도 하고 리뷰도 하고 이러므로써 조금씩 환자분들이 쌓여가는 거 보고 내과적인 문제점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저희 병원에 이제 내과 선생님들 특히 신장내과나 심장내과 또는 내분비내과 이런 과에서 충분히 환자에 대해서 술전 수루 관리를 하고 치료에 대해서 충분히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된다고. 나사못 경로를 확인한 후 요추를 나사못으로 고정하는 심재현 과장. 오늘 같은 수술은 수술 범위가 크고 출혈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나사못을 먼저 고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차례로는 신경을 감압할 예정입니다. 척추 후방의 뼈와 인대를 제거하고 신경을 압박하는 척추체와 디스크를 제거합니다. 수술은 끝났습니다. 의료진은 차후 경과를 지켜볼 겁니다. 집 앞 10분 거리. 늘 지나다니는 이 거리를 내일도
걸을 수 있다는 것. 전여주 씨에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침대에서만 보낸 지난 시간을 생각하면 말이죠. 걸을 수 있다는 게 꿈이지군. 나는 바보 되는 줄 알고 병신 되는 줄 알았는데 병신이 안 되고 살았습니다. 내원 당시 척추에 결핵균이 감염된 척추 결핵 상태였습니다. 내 젊을 때 검사할 때 그렇게 지나갔다 하더만은 결핵이 와 이렇게 남았는 거 내가 그럼 그때 그 약을 먹었으면 이런 고통은 없었겠 아니냐. 극도 못하고 방에서 엎드려 있었지. 밥도 엎드려서 먹고 그래갖고 이제 119에 우리 애들이 와갖고 혼자 있으니까 아무도 없고 그런데 애들이 와가 엄마 이래가 안 되겠다 하면서 119로 내가 뭐 수도 안도 못하니까 119에 불고 119 타고 일로 왔죠. 흉추 7번부터 12번까지 척추 고정술 및 골 유합술을 시행했습니다. 현재 수술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결핵이 예. 척추로 들어가면 뼈가 퍼석퍼석해집니다. 그렇지. 그래서 골절이 되고 그래서 이제 뒤에 신경도 누르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신경 감압하고 척추 결핵 아래쪽 위쪽으로 해서 고정을 시켜놓은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남아있는 결핵균은 약물로 다 치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결핵약을 6개월 먹었잖아요. 네네, 제가. 맞습니다. 예. 수레야 이거는. 아직 누웠다 일어날 땐 불편하지만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됐습니다. 그게 불편해 안주 여기 너무 좋은 예전에 거라. 척추 결핵이 있으면서 뒤에 있는 척수 신경을 건드려갖고 증상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남아있는 증상은 이제 몸 컨디션 안 좋고 하면 한 번씩 이렇게 다리가 저리고 무겁고 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약 드시면서 경과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선생님들한테 고맙다. 내가 정말로 너무 고마워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환자가 좋아지면 예. 그걸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 진짜 올 때 그래 실리 와가 앉지도 못하는 나를 갖다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 놔서 이 고마움을 제 먼지다가 붙고 너무너무 잘라줘서 저희가 고맙죠. 나갈 땐 119에 실려 나갔지만 들어올 땐 두 발로 걸어 들어온 전여주 씨. 이거로 가지고 먹었던 거 땅에 뭐 떨어지면 이거를 줘야 되고 이래 닦는 것도 이래가 이거를 이래 이렇게 고통이 심하다. 이거 아니면 아무것도 내가 못 줘. 예. 지금도 그렇게 생활하신다고요? 예, 이걸 걸어놓고 제각각 움직여야 하는 척추 마디를 하나로 고정했으니 움직임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 달 가면 조금 내가 몸 놀기가 좋고 또 한 달 가면 그래서 내가 내년 봄 되면 요 방바닥 안겠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봄 되면 17년도는 생각도 하기 싫다. 너무 아팠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하루하루 자꾸 나아지면 오늘 자고 나면 또 몸이 조금 개안고 하니까 너무 좋는 거라 날고 싶다고 이렇게. 윤영진 씨는 2015년 5월 심재현 과장에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당시 타 병원을 전전하다 증상에 호전이 없어 내원하게 됐죠. 저는 처음에 오셔갖고 사진 봤을 때 수술 들어가기 전에 잠을 잘 못 잤어요. 아직도 그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 과장님 그 얼굴 표정을 보고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근데 얼굴이 파랗게 좀 질리셨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저도 겁을 많이 먹었었습니다. 윤영진 씨는 척수 종양이었습니다. 신경 안에 종양이 생긴 겁니다. 척수 내에 있는 뭐 혈종이라든지 종양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이런 걸 제거하는 경우에 거의 대부분 남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경을 이제 자르고 들어가고 신경을 벌려서 수술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거는 감내해야 될 부분 같고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운이 좋게 이제 해면상 혈관종이 있고 그게 척추 바깥쪽으로 이제 튀어나오려고 하는 부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경 자체가 얇아져 있고 기능이 없는 부위였죠. 그래서 그 부위를 위주로 해서 이렇게 열고 들어가서 제거를 한 경우입니다. 척수 종양은 안전하게 제거됐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은 근력 손실이 왔고요. 오른쪽에 감각 손실이 왔고요.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소변 장애. 소변이 안 나왔었어요.
그리고 굉장한 두통, 예, 그런 게 숨어야 되는데 지금 전후를 말씀드리자면 후는 이제 거의 이제 뭐 원상복귀 됐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오른쪽에 감각 손실이 조금 남아 있긴 합니다. 요거는 그 최초의 그 신경이 일단 손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회복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저희가 일단 마비가 일단 안 왔다는 그 자체가 예, 저에게 큰 축복입니다. 예. 비교를 해드릴게요. 종양을 제거한다 해도 사지 마비의 가능성이 남아 있어 의사에겐 부담스러운 수술인 척수 종양 제거술. 물론 뭐 실력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이제 환자를 만나는 운도 저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합의도 있지. 네. 그 부분이 너무 잘 맞아서 좋고. 예. 네.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는 수술을 하다 보면 이제 다음에는 이제 죽어도 못하겠다 싶은데 환자 잘 낫고 하는 거 보면 네. 다음에 또 피할 수 없어서 또 하게 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현재 6살 난 딸아이의 아빠 윤영진 씨. 요즘 윤영진 씨는 퇴근 후 딸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그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그때 당시 제가 이제 병이 있을 당시 3살이었는데 저 예쁜 딸을 안고 여행을 다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수술하고 나서 그랬다는 말씀이죠? 수술 전후. 전후. 그리고 이제 수술하고 나서도 원장님께서 저보고 이제 개인적으로 의지의 사나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운동을 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게 한 수술하고 나서 보름 정도 지나니까 살살 올라가더라고요. 이제 수술 그 부위가 이제 풀리면서. 그래서 지금은 지금 6살인데 지금 거의 20kg가 다 돼가거든요. 근데 얘를 번쩍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로 굉장히 행복을 얻고 있고요. 원래라면 이렇게 못 들어야 되는데 지금 번쩍 이렇게 들고 한 손으로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일어나야 할 이유가 분명했기에 수술 후 1년은 재활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렇게 보낸 3년. 현재 딸과 꿈꾸던 시간을 보내고 있죠. 제가 건강할 때 난 아기였는데 사실 병원에서 매일 울었습니다. 눈물을 흘렸거든요. 저 아이와 함께 갈 날이 너무나도 많은데 내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저 아이가 얼마나 상처를 받겠고 그리고 내가 끝까지 보호해줘야 되는데 저 아이가 나로 인해서 소외되지 않을까 그 걱정이 굉장히 컸었는데 제가 이렇게 건강을 찾게 되어가지고 저 아이와 한평생 결혼하는 것도 보고 제 이제 손주도 보는 그 날을 생각하면 뭐 먼 미래지만은 그런 상상을 함으로써 더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몸의 운동신경, 감각신경, 자율신경을 포함하는 척수. 척수병증은 이 척수에 병적인 변화가 생겨 신경이 손상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마비되는 척수질환,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척추 수술을 하고 척추 환자를 본 지 10년이 넘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자세라고 봅니다. 바른 자세로 생활하면 그만큼 퇴행성 변화도 막을 수 있고 디스크 수술 환자 같은 경우는 재발도 막을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자세에서 오는 것 같아요. 자세고 두 번째는 이제 질환이 생기는 거는 막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질환이 생긴다고 하면 주저하지 마시고 의사의 진료를 보고 필요하면 검사를 해서 빠른 진단과 빠른 치료를 하면 나중에 장기적으로 보면 예후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재활은 지금처럼만 노력하면 아마 잘 되지 않을까. 이 사람들은 때렸다니 말이 됩니까?